그때 당시에는 그래요. 대표님이 너밖에 없다. 네가 가라. 전혀 기승전 준호회였어요. 저는 준호 막 준호회 강윤선 대표님 네 꿈이 뭐냐 그러면 전 준호회의 사장이 되는 겁니다 막 이랬어요. 제가 보니까요 진짜 인생이란 건 자기 돈이 들어가 봐야 진짜 인생이에요. 그리고 더 진짜 인생이란 건 자기가 대표가 돼 봐야 진짜 인생이에요. 원장이 이제 되는 건 준호헤어에서 경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준호헤어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 좀 있어요. 준호 파트너라고 해서 JP거든요. 그 JP의 기준이 하이퍼포머로서의 매출이 어느 정도로 되는지. 하이퍼포머는 저 때는 2,000이었고 지금은 3,000점인데 한 달에 디자이너로서 만들어내는 매출이에요. 하이퍼포머 2,000점, 3,000점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하면 그 매출을 할 수 있는지 경험이 배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샵을 줘도 후임 양성이 가능한 자들이라고 회사는 보는 거예요. 기본은 한다. 직원들이 못해도 이 본인은 그 현장에 가서 또 할 수 있는 자인 거예요. 그리고 뭐 기준 안에는 외부에 나가서 준호헤어를 알린 자 이런 것도 있어요. 대회들이 있었어요. 글로벌 브랜드에서 주최하는. 그런 곳에서 입상을 한다는 것은 그 세계 대회도 있거든요. 그러면 준호헤어를 알리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또 가산점도 있고. 근데 목동이란 곳은 처음으로 준호헤어가 생기는 곳이었어요. 서울 안에서 목동은 핫한 곳인데 제가 목동을 모르니까 목동이 어디예요? 이렇게 지도를 펼치니까 좀 멀더라고. 내 고객님이 따라오기가 근데 너 왜 목동 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게 강윤선 대표님이 힘든 지역이라 저를 보내셨대요. 김현정 이꼴 도전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가려고 했던 자가 없었을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요. 대표님이 너밖에 없다. 네가 가라. 전혀 기승전 준호회였어요. 저는 준호 막 준호회 강윤선 대표님 네 꿈이 뭐냐 그러면 전 준호회의 사장이 되는 겁니다 막 이랬어요. 그리고 전 지금도 준호회 매우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때도 그랬었고 근데 그때도 돈이 없어서 여기저기서 빌려서 성과는 좋았으나 이 몇 억을 그리고 진짜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하는 사업에 실패를 한다 쳐도 이 실패에서 얻는 레슨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다른 걸 해요. 요식업계로 가요. 그러면 이 미용 업계의 경험은 베이스가 반드시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목동점 처음에 같이 시작한 직원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본다면 욕 더럽게 할 것 같아요. 지가 뭐 리더라고 이제. 그 내 위에 지점장일 때 정말 멋진 리더가 있었기에 내가 그 정도 했었던 거지라는 생각을 목동 1호점 하면서 많이 했고요. 거기서 나오기까지 한 4년 걸렸는데요. 칼 같을 땐 또 칼 같아져야 돼요. 욕도 많이 했었어요. 화이트보드도 집어 던졌고 너무 승질이 나니까 개떡 같은 성격으로 성질을 부리면서 기세 제압을 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 무슨 교육도 하겠다 이거야. 청소며 커트며 고매출이며 다 할 수 있는 DNA 다 있다니까. 근데 이걸 하게 만드는 것의 싸움이야 리더들은.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는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브릿지거든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회사가 있고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중간 관리자예요. 리더이기도 하면서 중간 관리자이기도 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사의 철학 잘 전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직원들을 완전히 준호 마인드로 만들어 놔야 돼요. 내 말은 곧 준호다. 이 색깔이 나와줘야 돼요. 저는 뼛속까지 그래야 된다고 봐요. 지금 준호헤어에 있던 이가자에 있건 박준에 있던 박승철에 있건 그런 프랜차이즈는 아니어도 중소형 샵에 두세 개 하는 프랜차이즈건 개인 샵이건 이 직원들은 내일 나갈지언정 뼛속까지 그 브랜드의 철학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러기까지 경험과 그 경험을 몸으로 체화시키는 시간이 필요하죠 당연히. 근데 제가 조금 부족했던 건 뭐냐면 정말로 준호헤어의 에너지를 탑다운해서 내려야 되는데 이게 막 좌충우돌하니까 현장에서 손님을 하는데 내가 지금 1,000만 넘게 막 2,000 가까이 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하고 얘기를 해서 이 친구가 좋아하는 건 뭐지 이런 고민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내가 현장에서 뛰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그냥 오늘 하루 우리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더 뛰는 거야. 그리고 또 나를 찾아온 사람이 제일 많았고 그리고 다 신입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여기에서 정말로 다시 손님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리고 인턴에서 디자이너로 올라온 직원들이 제 인턴이 많았는데 인턴이었다가 디자이너가 되니까 디자이너가 뭔지 잘 모르는 거야. 어제까지 인턴이었는데 오늘 배치받아서 발령받아서 지금 왔다니까요. 8명이 있었는데 4명이 나가고 남아있는 직원들이 예를 들어 신규 고객이 확 많이 모객이 돼서 많이 들어왔다 해도 갑자기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4년 정도 있다가 그 4년 동안에 이제 시행착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조직의 목표를 세우고 이 조직의 목표를 조금씩 이뤄가니까 이제 성공 근육이 길러지고 있었던 거예요. 실패를 하루는 했지만 하루는 성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공을 실패 때문에 나 왜 이렇게 안 되지라고 느꼈었던 것 뿐이에요. 계속 매일 성공이었던 거예요. 근데 매일 성공이었던 건데 그걸 간과했어요. 그게 제가 지금 살아오면서 삶의 통찰이나 사업의 통찰로 넘긴 게 그게 바로 감사예요. 감사. 실패를 통해서 여기서도 레슨을 넣는 나를 그리고 이 상황을 감사했으면 이 성공을 빨리 알아차렸을 텐데 성공의 감사함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초창기에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모아놨던 돈이 이제 경영난이 온 거예요. 뭐 이런 거였잖아. 그런 거 음악은 좋지만 빌리면 큰일 납니다. 카드 신용대출도 썼고 그것도 써서 직원들 월급은 단 하루도 밀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대부업체에 돈을 써서 이제 갚지 못하는 순간이 왔어요. 이때 좀 사회를 많이 느꼈어요. 와, 이거 돈 빌린다고 다 빌려주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또 한강 가서 뛰어내리려고 한강도 3번 정도 갔어요. 아 진짜요? 네, 죽으려고 한강을 갔는데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인생의 아이러니냐 이게. 아직 죽을 때가 아닌가? 나는 아직 멀었다. 먹고 싶은 걸 느끼는 정도면 일을 해라 김현정. 그래서 내려왔고 또 한 번은 추운 겨울이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있잖아. 저 물속으로 뛰어들면 얼마나 차갑겠냐. 그래서 또 죽을 때는 안 되나 또 내. 세 번째는 전화가 온 거예요. 마포대교였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제가 결혼하고 나서거든요. 어디야? 밥 먹었어? 그런 거. 밥은 먹었어요. 눈물이 팍 나더라. 단 한 사람은 있는 거야. 그래서 나와서 내려와서 남편을 불러낸 다음에 소주를 이만큼 부어서 그 소주를 원샷을 한 병을 그냥 10초 안에 깠어요. 그때 제 남편이 19억 8천에 빚을 지고 있었거든요. 우린 지금 수입을 하는 직업이거든요. 환차순이 나서 매우 어려웠던 시기에 결혼을 했는데 근데 내가 돈을 빌려달라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여러 번 한강 갔고 이렇게 대부업체에서 전화가 오고 하는 거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집중이 안 돼요. 그렇게 울었어요. 그렇게 울고 돈이 필요해요. 막 깜짝 놀라죠. 돈이 왜 필요하냐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었는데 그걸 얘기를 했고 무조건 갚아야 되는데 이 돈에 데드라인이 오고 있다. 몇천 단위였거든요. 제 남편이. 몇 억은 없는데 몇 천 있지 않겠니? 그래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급한 불을 껐어요. 그러고 1년 안에 그래프가 이렇게 급상승합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썼다고 했잖아요. 제 책의 1장이 마음 다루기예요. 이게 뭐냐면 내 비즈니스의 위치, 내 위치. 난 리더이면서 중간 관리자다. 준호에서는 중간 위치이면서 나는 한 샵의 리더다. 이걸 명확하게 그 개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지지부지한 것들이 뭐야? 그런 대부업체 돈을 쓰는 게 아니었지. 실수했지 이거. 그리고 나갈 사람은 나가야 돼요. 뭐 누가 어떤 말을 어떻게 했건 나를 믿어주지 않는 자들은 얼른 나가야 돼요. 싫거나 좋거나 남아있는 직원들은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나도 이제 정리가 됐지. 내가 기본만 하면 버티는 거야 이제부터. 근데 여기에서 조금만 채워주면은 이익이 남아. 이거 이제 계산 썼어. 내가 마음의 평화가 이제 좀 왔어. 자, 내 안에서 내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